자, 여기 신경계와 호르몬 부분 하겠습니다. 뉴런은 이제 신경세포를 의미하고, 신경세포인 뉴런은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축삭돌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보통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어요, 보통 세포랑 다르게. 여기가 가지돌기고, 여기가 이제 신경세포체고, 길다랗게 뻗어나 있는 부분이 이제 축삭돌기라고 하죠. 뭔가 신경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가지돌기 쪽에서 받아서 축삭돌기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극은 감각 뉴런이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어떤 자극이 왔다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합 뉴런이 운동 뉴런으로 이제 전달해 가지고 반응이 일어나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로 나누는데 중추신경계에는 뇌랑 척수가 있는 거죠. 척수. 근데 뇌는 대뇌가 있고 이 뒤쪽에 있는 게 소뇌고요. 안쪽에 있지.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은 간뇌라고요. 간뇌. 그 다음에 중간뇌가 있고 중간뇌 요렇게 끄트머리에 눈이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툭 튀어나온 부분은 뇌교라고 해. 뇌교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무튼 그거 밑에가 연수. 여기도 뇌의 일부다. 그 다음에 연수 밑은 척수가 되는 거고, 몸의 감각과 운동 조절 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억 추리, 학습, 뭐 이런 복잡한 정신활동 담당하는 부분이 대뇌고요. 간뇌는 체온이나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거를 뭐 항상성 유지라고 해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부분이고, 중간뇌는 눈의 움직임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동공이나 홍채 변화 조절이거든요. 중간뇌가 알아서 하고 있고, 소뇌는 근육 운동 조절, 몸의 자세 균형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이런 거는 되게 생명현상과 관계 있는 거는 연수예요. 연수. 심장이 뛰고 이런 거는 연수가 알아서 조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신경 안 쓰고 있어도 대뇌에서 명령 내리지 않아도 연수가 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수는 뇌랑 이제 요 끄트머리 이제 뻗어나가는 걸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척수가 판단해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주로 역할은 대뇌에 그런 정보를 그 말초신경계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한다. 그 감각신경은 이제 그 여러가지 감각기관에서 오는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대뇌의 어떤 명령, 뇌의 명령을 운동신경으로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운동신경이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자율신경과 체성신경으로 나누는데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뇌의 명령을 안 받는 건지 뇌의 명령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간뇌나 연수나 이런 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뇌의 명령 없이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내장기관 이런 애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밥 먹고 내가 막 대뇌에서 신경 써가지고 막 뭐 소장을 움직이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연수해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경이 자율신경이 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또 나눠져요. 자율신경이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또 나눠집니다. 자율신경이. 의식적인 반응은 반응의 중추가 대뇌야, 대뇌.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대뇌는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엄청 위험한 상황이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 뭐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아. 그러면 생각하기도 전에 바로 움츠려야 돼요. 무릎 반사가 일어나거나 그런 것들이 척수가 중추가 되는 거고, 재채기나 딸꾹질, 침분비 이런 거는 연수가 중추예요. 이 침분비라고 하는 건 뭐 먹을 거 먹으면 자동으로 침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연수가 중추입니다. 눈에 관련된 거는 이제 동공반사 이런 거는 중간내고, 반응 경로. 예. 의식적인 반응은 자극, 감각기관, 신경 거쳐서 대뇌로 와야 돼. 대뇌가 와서 대뇌가 판단 내려서 척수, 운동신경, 반응, 기관, 팔, 근육, 반응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무조건 반사는 특히 이런 거는 회피반사라고 하거든요. 회피반사는 중추가 척수예요. 척수에서 바로 이제 빠르게 반응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신경이었고, 여기만큼 신경이었고, 이만큼 호르몬인데, 호르몬은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져요. 내분비샘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분비합니다. 혈액에다 뿌려 놓으면 표적기관이라고 하는 데로 이제 이동을 해요. 표적기관으로. 자기가 일해야 되는 대로. 그래서 이제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나타낸다. 분비량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신호가 좀 느려요. 혈액 타고 막 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지만 효과가 지속적이며 작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 내분비샘의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 내분비샘에는 여기에 이제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뇌하수체. 여기야, 요거 조금 여기 나온 거 뭐 있지, 여기가 뇌하수체야, 이게 원래. 뇌하수체는 뇌는 아닌데, 아무튼. 뇌하수체. 간내에 달려있어요, 간내 밑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뇌하수체에서 생장 호르몬이 나오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 근데 생장 호르몬은 몸의 생장을 촉진하는 거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갑상샘을 자극을 하면은 갑상샘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얘가 진짜 목적이 있는 호르몬이에요. 얘를 많이 내보내요. 얘가 호르몬이에요, 얘가. 근데 티록신은 뭐 하는 애냐면 세포 호흡을 촉진한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그럼 티록신이 나와야 돼요. 자, 근데 그 명령을 이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이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은, 이뇨작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변 마려운 거 이런 건데, 그거를 막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막냐면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예요. 수분을 재흡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변이 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이동해 가지고 콩팥이 표적기관이 되는 거죠. 수분 재흡수를 促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에서는 생장호르몬, 갑상샘 자극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나온다. 밑에 이제 목 있는 데쯤에 있어요. 갑상샘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티록신이 나오는데,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그 다음에 이자죠. 이자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게 나오는데, 글루카곤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혈액에 있는 당의 양이 증가를 하죠. 근데 인슐린은 밥을 먹으면 바로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놔요. 그래서 저장을 해놔. 근데 저장을 해놨는데 밥 먹은 지 한참 됐어. 막 운동을 해야 돼.
그럼 포도당이 필요하니까 글루카곤이 나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런 거 하는 데는 간에서 하는 거, 간이 표적기관이야, 간이. 만들어지는 건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부시는 신장 위에, 콩팥이 신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부시는 신장 위에 있는 부분이고,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 근데 걔는 심장박동 촉진하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당량 증가시킵니다. 뭔가 흥분되게 하는 게 아드레날린이죠. 그 다음에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나오고 여성의 2차 성징이 발현이 되고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자의 2차 성징이 발현이 됩니다. 외워야 되고 다. 호르몬에 관련된 질병, 생장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오면 소인증이 걸릴 수가 있고요. 성장기에 너무 많이 나오면은 거인증, 너무 많이 자라는 거지. 근데 성장기 이유는 자라나는 거는 멈췄는데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 손끝이 자라는데, 손끝 아니면 발끝 아니면 광대뼈 있는 부분, 이런 말단이 비대해져. 말단. 그렇고, 자, 티록신은 너무 적으면 갑상생 기능 저하증. 그러니까 티록신이 너무 적어서 뭐가 사람이 힘이 없고 뭐 에너지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세포호흡 이런 거, 세포호흡 같은 게 안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럼 갑상생 기능 항진증인데, 그러면은 너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거야. 뭔가 다혈질이 되고, 막 눈이 좀 막 튀어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인슐린이 결핍이 되면 당뇨병에 걸리죠. 당뇨병. 포도당이 너무 혈액에 많아가지고 소변을 타고 나가버립니다. 항상성,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고, 항상성 유지돼야 되는 것 중에 이제 체온이 있죠. 체온. 체온은 더울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에 대해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더우면 뭐 볼이 빨개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혈관이,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가지고 피가 많이 흐르게 해. 그러면 여기서 열이 방출돼. 원래 피가 뜨겁거든요. 그 열이 방출되고 땀 분비가 증가돼. 그러면은 땀이 마르면서 열을 흡수해 가니까 열 방출량 증가돼서 좀 시원해지는 거죠. 추울 때는 혈관이 수축을 해. 그럼 얘가 이렇게 수축을 하면은 혈액이 잘 안 흐르니까 열 방출량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떨리고 세포 호흡이 촉진돼. 근육 떨리는 것도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게 열 발생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열 발생량 증가한다. 세포 호흡이 촉진되면서 혈당량,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조절하는 건데, 혈당량이 너무 높으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럼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합성하여 저장한다.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촉진해서 혈당량이 낮춰지게 되죠. 근데 너무 낮아지면은 우리가 이제 세포들이 분해할 수 있는 영양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니까 너무 낮을 때는 이자에서 글루카곤, 이게 호르몬이니까 뭐 이렇게 온 이런 식으로 끝나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고 글리코젠, 저장해놨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해서 혈액으로 내보내. 그러면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자, 요 부분은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는 얘도 세포도 생명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가지돌기로는 이제 자극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가는 부분이 축삭돌기고,
그래서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전달해주는 부분은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감각 뉴런인데, 감각 뉴런은 사실 특징이 생김새가 여기가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삐죽 나와 있어요. 신경세포체가 그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를 연합 뉴런이라고. 연합 뉴런. 이런 거 이제 반응기관 근육에 연결된 거는 운동 뉴런이 되고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거는 B입니다. B. 연합 뉴런. 연합 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한다. C죠. 운동 뉴런.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여 가지고 연합 뉴런 전달한다. A죠. 감각 뉴런. 방향은 A에서 받아서 B, C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거는 E고 손에, 심장박동, 호흡운동은 이 뇌교 밑에야. 여기 D, 연수. 그 다음에 체액의 농도, 체온 조절 이런 걸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거는 B고 간내.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입니다. 척수. 동공방사의 중추는 중간내.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전달 속도가 느려요. 호르몬은. 근데 작용 범위는 넓어요. 7번 생장호르몬, 갑상선 자극호르몬, 항이노 호르몬 등이 분비되는 곳은 A고요. 뇌하수체라고 하고, 아드레날린 분비되는 것은 C인데 거기가 부신이야. 부신. 그 다음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D고 E자. 무엇은 티록신 과다 분비로 발생하는 질병,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요. 갑상샘 기능 항진증. 글씨가 어디가? 갑상샘 기능 항진증. 자, 눈이 돈출되기도 합니다. 약간 눈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도, 약간 다혈질인 사람도 있어요. 체온이 낮아지면 피부 근처 혈관이, 체온이 낮아지면 열을 뺏기는 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열 방출량을 감소시킵니다. 혈당량이 높을 때 이자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혈당량을 낮추죠. 82쪽에 자, 요 부분이 간내입니다. 간내. 체온이나 그 체액의 농도,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조절하는 거고, 이건 되는 거 아시겠죠? 되네. 느끼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뭐 운동 조절하고요. 다양한 뭐 정신활동 뭐 이런 거 담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음은 손해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중간내입니다. 중간내고, 눈의 움직임이나 동공반사 뭐 이런 거, 홍채 변화 조절 이런 거 일어납니다. 요 뇌교 밑에 있는 부분이 연수고, 심장박동 이런 거 조절하고, 침분비와 같은 무조건 반사의 중추이기도 합니다. 연수 밑에는 척수, 뇌와 말초신경 사이의 신경 전달 통로이고요. 무릎 반사와 같은 무조건 반사의 중추다. 호르몬 이제 외우는 거죠. 자, 내분비 샘 중에
요 부분은 뇌하수체라고 하고, 자, 몸의 생장 촉진, 생장 호르몬, 티록신을 분비를 촉진한다. 그런 게 갑상샘을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촉진한다. 항이뇨 호르몬. 뭐 ADH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갑상샘이고,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 세포호흡 촉진하는. 여기는 부신이고, 아드레날린이 나와.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혈당량 증가시키고 혈압상승하고 심장박동 촉진한다. 이거는 이자.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거는 글루카곤. 감소시켜주고 부족하면 당뇨병이 일어나는 거는 인슐린. 그 다음에 요거는 난자. 난자에서는 에스트로젠 나오고, 이거는 정소, 테스토스테론이 나온다. 아, 힘들다. 1번부터 18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요거는 신경세포체죠. 화살표 잘 봐야죠. 요거는 신경세포체고, 요거는 가지돌기고, 그 다음에 이는 신경세포체고, 이거는 맞는데 이제 전달해주는 건 축삭돌기고, 그래서 요게 5번이 답이겠네, 그죠?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A는 감각뉴런, B는 연합뉴런, C는 운동뉴런이고, 옳지 않은 거. 3번에 보면 B는 연합뉴런으로, 네, 연합뉴런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거, 중추신경계. 한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이제 대뇌인데 동공 크기 조절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여기 중간뇌입니다. C. 기억 이런 건 대뇌. 몸의 균형은 소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간뇌. B. 심장박동은 요게 요 연수입니다. 요 연수.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구구단 외운다. 대뇌. 항상성 유지 간뇌. 눈에 비출 때 중간뇌가 이제 살아있나 보는 거야. 이게 동공 반사가 되나. 사람이 의식이 없어. 그래서 눈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깐 다음에 이렇게 손전등 비추면은 동공 반사가 되잖아. 그러면 뇌가 좀 손상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번에는 A와 B, A는 중추신경계고 B는 말초신경계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척수는 말초신경계가 아니라 중추신경계거든요. 틀린 거 3번. 그 다음에 6번에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자율신경계에 해당해요. 예. 교감신경은 원래 그 되게 위기 상황에서 생기는 거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좀 편안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두 개가 있어. 자율신경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멧돼지 만나요. 그러면 이제 교감신경에 작용해가지고 막 심장박동 빨리 뛰고 눈이 커지고 막 도망가야 되고 막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고 뭐 이런 게 이제 교감신경입니다. 1번, 6번.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에 대한 의식적인 반응의 중추는 대뇌고요.
그 다음에 의식적인 반응이 무조건 반사보다 빠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지. 무조건 반사가 더 빠릅니다. 다른 거 읽어보시고 답은 2번. 무릎 반사는 척수 반사이고 대뇌로도 전달돼요. 그러니까 이 뭐 여기에다 고무망치 딱 때리면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고무망치 때린 자극이 뇌에서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고, 요것도 맞는 이야기고, 딸꾹질 일어나는 것과 반응 중추가 같다. 딸꾹질은 연수예요, 연수. 근데 무릎 반사는 척수가 중추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4번도 이게 동공 반사는 중간뇌가 중추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르죠? 3번, 4번 그러면 되겠네. 자, 반응 경로가 대뇌를, 이제 A가 대뇌니까 대뇌를 거쳐서 오는 경우는 뭐 기억 같은 경우 차갑다 손 넣어야지 뭐 이런 거고요. 나는 찔리자마자 반응하는 거, D에서 E에서 F로 바로 갑니다. 그런 거는 이제 회피 반사죠, 회피 반사. 그래서 나는 기억. 자, 호르몬, 신경이네. 호르몬도 나오는구나. 호르몬은 신경보다 작용 범위가 넓고요. 3번에 보면 뉴런에 연결된 기관에만 작용한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호르몬은 이제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제 혈액 타고 가면 되니까. 신경보다 속도가 빠르다. 틀렸죠? 3번, 4번 틀렸고 답이고. 그 다음에 자, 뇌하 수체에서 에스트로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장 호르몬 나와야죠. 이거는 갑상샘에서 티록신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뇌하 수체에서 요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자 인슐린 혈당량 감소시키지. 글루카곤 이자에서 나오는 거고, 부신에서는 이제 아드레날린 나오는 거고요. 정소는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고 남성이 2차 성징 발현을 시킨다. 5번 답이고. 자, 그 다음에 옳은 것. A가 뭐냐면은 뇌하수체인데 혈당량 감소시키는 인슐린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고요. 세포호흡 촉진하는 티록신은 여기 맞네요. 갑상샘에서 분비가 되는 겁니다. 자, 13번에 호르몬 관련 질병. 티록신이 결핍된다라고 거인증 생기는 게 아니죠. 자, 4번에 생장 호르몬 결핍되면 소인증. 7번에 입술과 코가 두꺼워져 모습이 변한다. 이게 말단 비대증 말하는 건데 지금 손과 발이 커진다. 말단 비대증이다. 맞네. 그거는 이제 생장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성장기 이후에도 계속 분비가 되면 말단 비대증에 걸리게 됩니다. 4번, 7번. 14번 항상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체온 조절 과정에는 간내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체온 조절의 중추죠. 얘가 간내가 중추가 됩니다. 2번이 답이고요. 혈당량 조절 과정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잘 봐요. 이게 A가 나와서 혈당량 증가됐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A가 글루카곤이 맞아. 그러니까 B가 나와서 혈당량이 감소됐다 라는 거거든요. 그 B는 인슐린이겠죠. B는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 촉진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거랑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하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혈당량을 낮춰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B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 맞죠? 인슐린. 식사한 후 A 분비량이 많아진다. 식사하면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B 분비량이 많아져. B 분비. 근데 운동하고 이러면은 글루카곤 양이 많아지죠. 4번 답이고요. 자, 뭐랑 뭐 때문에 혈당량이 증가됐어? 그 혈당량 증가시키는 거 이자에서 나오는 거는 글루카곤. 근데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
자, 근데 이자에서 나오는 인슐린 때문에 혈당량 감소하죠. 3번 답. 자, 체온이 낮을 때 옳지 않은 거. 땀 분비가 증가한다. 아니죠? 이거 더울 때죠? 혈관이 확장된다. 이것도 더울 때입니다. 그래서 2번, 5번이고. 몸의 수분량이 증가했어. 너무 물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은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적게 분비시켜요. 항이뇨 호르몬을. 그러면 수분 재흡수량이 감소해요. 재흡수를 안 하니까 오줌의 양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내보내는 거죠. 항이뇨 감소 증가. 4번. 숙제 좀 내줄게요. 이거 서술형 86에서 87 숙제로. 네, 수고했어요.